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막혔죠?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들로 인해 관리소장, 외주업체 대표, 심지어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까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고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누가 책임을 졌는지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은 회사가 위험의 현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하면 단순히 민원 접수나 서류 처리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경비원은 단지 안전을 지키고 미화원은 매일 위험한 청소 작업을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전기, 소방, 기계 설비를 다루면서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승강기, 보일러, 펌프 같은 장비는 조금만 소홀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작은 회사이자 위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외주라 책임 없다. 나는 봉사직이라 법적 책임 없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즉, 관리소장, 외주업체, 동대표 모두 안전 확보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2024년 7월 부산 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고, 외주 근로자가 승강기 점검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보수업체 대표는 구속 기소되었고 관리소장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도 공동 책임을 지적받았죠.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리 주체는 외주 근로자의 안전까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 송파 전기감전 사고, 전기실 작업 중 시설 기사가 감전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관리업체 대표가 입건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들 역시 안전관리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전관리자의 겸직 문제입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자를 겸직시키지만 이는 결국 안전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동대표가 예산을 아끼자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사고와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2025년 5월 대구 수성구 미화원 사망사고, 지하주차장에서 청소하던 미화원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냐, 산업재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명백한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리업체 대표가 입건되었고 관리소장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의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25년 6월 경기 양주 아파트 사다리 추락 사고, 외주 직원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 설치도 부실했습니다. 외주업체 대표는 구속 기소되었고 관리소장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도 조사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주 직원의 안전도 관리주체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선 이런 위험 작업이 너무 쉽게 진행되지만 이제는 모든 작업자가 법의 보호 대상이며 관리주체는 안전 확보 의무를 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아파트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대형 건설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충분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봉사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외주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분위기와 교훈, 부산 승강기 추락 사고에서는 보수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되고 관리소장은 과태료 처분, 동대표도 책임을 지적받았습니다. 송파 전기감전 사고에서는 관리업체 대표가 입건되고 동대표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 미화원 사망 사고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관리업체 대표가 입건되었습니다. 양주 사다리 추락 사고에서는 외주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되고 관리소장은 과태료 처분, 동대표는 조사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입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작은 회사와 같고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일부 관리소장과 업체 그리고 동대표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이제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내린 동대표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봉사직이라 괜찮다. 우리는 외주라 책임이 없다. 이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 외주업체, 동대표 모두 안전 확보라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사무실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얽힌 현장이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막힌 현실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